349쪽 1번 들어가겠습니다. 주택법상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것은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를 좀 이해하고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을 건설에 들어갈 때 이 주택을 건설하는 자, 이 자를 사업주체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주체는 그 유형이 많죠. 아까 보았는데 바로 국가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만든 공사,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사업체가 있는데요. 그에도 아까 바로 이자하고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는 토지수자 그리고 주택자 얘네들이 이자하고 공동 사업 추진할 수도 있죠. 이때 이 사업 주체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신청을 합니다. 아까 했죠.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승인 신청한다. 작성해서 승인 신청한데 그 신청을 해야 할 대상 사업 규모는 아까 있습니다. 단독택은 최하 얼마 이상 할 때 30호 이상, 공동택 30호 이상, 대지 얼마? 1만 정도 이상. 그런데 아까 이 단독택의 경우는 그 집이 한옥이다. 한옥일 때는 몇 호 이상 할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청에서 승인받고 사업을 하도록 됐냐? 50호. 이거 하나 아시고. 이렇게 이제 사업하고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은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승인 신청할까요? 승인권자한테 갈 거 아닙니까?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이때 이자를 알고 있는가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시험에서. 권자.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 승인시켜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하느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자, 이 사업을 하려는 지역과 관해서 이 저기 서울특별시다. 저 사업을 저자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의 땅이 바로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바로 서울특별시에서는 누가 승인권을 행사할까요? 특별시장. 그런데요. 이 사업을 하려는 자가 여기 보세요. 국가 할 때 국, 그 다음에 한국토지공사 할 때 국, 이자가 사업한다. 이자가 국국이 한다. 그때는 그 사업장이 어느 지자체에 존재하든 불만하고 이 자들이 할 때는 승인을 받을 때 누구한테 받으러 가냐? 국자한테 간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국자한테 간다. 중요해. 국국위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국장. 이게 중요해. 자, 국장은 바로 전애들이 사업할 때 승인권을 행사한 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꾹꾹이가 아니고 밑에 있는 지지 민간 사업자 있잖아요. 그네들은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지역에 그 지자체한테 가서 승인청에서 승인받기 때문에 바로 서울에서는 특별시장, 그 다음에 6대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그 다음에 저기 세종시에서는 세종특별자치장, 그 다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시장,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팔도가 이제 문제. 팔도는 도지사님도 계시고 경기도가 있다. 그러면 충청남도가 있다. 도지사가 계시고 시군마다 시정수가 있잖아요. 이때 또 시장 중에는 바로 대도시장도 계시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도 있고 이때 여기 보세요. 대도시에서는 바로 무조건 대도시장이 승인권을 행사하게 돼 있어. 알겠죠? 그래. 근데 대도시 아닌 이 50만 명은 기룡시라든가 옥천군이다. 그러면은 그 사업에 저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지 면적,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그 대지 면적, 이 면적이 10만을 기준해서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시와 군에 있는 땅에 살 때는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는 시장, 군은 군사한테 가서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돼요.
대도시에서는 크든 적든 무조건 대도시장이 승인권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꾹꾹이는 무조건 어느 지역에서 사받은 꾹꾹이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국장님한테 가서 받고요. 그리고 여기 봐봐. 꾹꾹이가 아니래도 도삼이 여기 저기 있다가 야 여기서는 바로 사발 때 나한테 승인받아야 돼 라고 딱 지정고시한 장소가 있어. 자기한테 승인받도록 딱 지정고시한 장소가 있어. 그러면 무조건 국장님한테 승인시켜서 승인받아야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 흐름을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 이제 이 승인권자가 승인을 바로 신청받았다면 아까 며칠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승인 딱 해서 고시해줘요. 만약 승인 떨어지면 고시해주겠죠. 이때 승인 여부 결정은 며칠에 해준다고 그랬어 아까요? 며칠? 오 그래 60일. 이 수치 알아셔야 돼. 시험 몇 번 나왔을까요? 그래 이제 60일 만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는데 만약 승인을 해줬다. 고시해줬다. 그러면 승인 떨어지면 이 안에서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사업할 때 이 땅이 논밭이 있고 야산도 포함돼서 사업장이 확정될 수가 있는데 그때 여기 논밭에 바로 농지 전용한다, 산 전용한다. 그때 이 사업 주체가 일일이 서류 준비해서 농림축산식물원한테 가서 농지 전용 허가 좀 내주세요. 산림청한테 가서 산 전용 허가 좀 내주세요. 라고 일일이 개별 그 인허가를 받아 다닐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아까 승인 신청할 때 그런 거 할 필요 없으면 다 서류 준비해서 승인 신청하면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서 오케이 해서 승인 고시해줘.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받은 걸로 간주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업할 때 꼭 주택만 지어서 관리사무소도 짓고 또 유치원 건물도 그 아파트 한테 짓고 그럴 건데 이런 건 건축물이라고 그래. 그때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법상 건축가 또 받아야 하냐?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받으면 그런 것들 다 받은 한자한다.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가 받은 거고 국토법상 개발형 허가도 다 받은 건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 이제 승인고시 떨어졌다 합시다. 승인고시 떨어졌다. 승인고시. 이때 봐보세요. 승인고시가 떨어지면 여기 봐봐요. 아까 국장 빼고 국장이 승인고시한 거 빼고 여기 아까 지자체장들이 승인권자 있잖아요. 승인권자 중 여기 여기 특광은요. 여기 봐봐. 특광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여기 육대광시. 여기는 승인고시 하고 나서 승인을 해줬던 땅이 여기 있었다. 그러면 그 구청장한테 서류를 다 보내게 됐어. 구청장. 여기도 구청장한테 다 보내게 됐어. 관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는 기초자산세가 없거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어. 여기 대도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어. 시장소. 근데 도사가 승인고시 한 것은 서류를 그쪽 시장소한테 보내.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 하고 싶을 때 사업체는 뭐 받아서 사용할까? 사용검사. 못 받아서 사용검사. 사용검사는 여기 봐봐요. 중에 사용검사는 각각 서울특별시, 육당시는 구청장한테 검사받아. 알겠죠? 검사는 누가 해준다고? 구청장. 여기는 기초자산세가 없으니까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가 검사. 여기는 시장, 여기 시장, 군수. 이렇게 해서 사용검사권자하고 승인권자하고 꼭 같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경우도 있다? 다른 경우도 있다. 얘기하시죠. 근데 국장한테 아까 승인받아가서 사업했던 꾹꾹이 있잖아요. 공사 다 끝나고 나서 사용검사 받을 때 누구한테 받으러 갈까? 이네들한테 갈까? 아니면 국장한테 갈까? 국장. 여기까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 이해돼요? 누구한테 가서 받는다? 국장. 여기. 자, 그리고 전애들 사업 들어갔어. 공사 들어가면 장난칠 수도 있잖아요. 결국 장난쳐서 아파트 건설 분양하면 우리 국민들이 분양받을 건데 그 부실공사로 만든 아파트 우리가 공받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부실공사 못하도록 감독관을 보내. 감독관을 감리자라고 그래. 뭘 한다고? 감리자. 왜? 이 승인권자가 감리를 정해서 보냈는데 이때 누가 사업을 할 때는 믿으니까 감리를 정해서 보내지 않느냐? 국지고. 누가 사업할 때는 감리자 보내지 않는다고? 국지고. 근데 민간업체인 등록사업자 사업할 때는 감리자를 지내서 보낸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자, 이제 사업을 했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세요. 승인고시 떨어지면 이때 승인 신청할 때 보세요. 이 승인 신청할 때에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바로 그 한 번에 이 하나의 주택 단지에 있다가 몇 세대 이상을 한꺼번에 건설하고자 할 때는
한 번에 분양할 때 또 미분양 수익성은 사업 자금 묶일 수가 있으니까 공구별로 좀 사업 좀 합시다라고 승인 신청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 주택단지 전체 데이터 더 세울 그 주택수가 바로 600세대 이상이 단지일 때는 바로 109, 209 나눠서 좀 사업 좀 합시다라고 이걸 신청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때 몇 세대 이상 할 때 가느냐? 600세대. 그때는 109, 209 나올 때 폭은 6m 이상 뛰고 각각 공마다 몇 세대 이상을 집어대야 되냐? 300세대 이상. 그렇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 단지만 공급별 사업을 허용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이렇게 공급별 사업을 하겠다라고 승인을 받아갈 수도 있고 그냥 통째로 단지 전체에다가 바로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받아갈 수가 있는데 승인 떨어졌다면 이제 몇 년에 공사 시작에 들어가야 될까? 공사 시작 착수라는데 공사 시작 착수 공사 시작 공사 착수 몇 년에 들어가야 될까? 그래 좋아요. 5년. 만약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업시 안 들어갔다 그러면 승인권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좋아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건축법상 여러분이 건축주야. 이 건물 지겠다고 건축가 받았어. 받았다면 몇 년에 공사에 착수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2년. 공장은 3년. 그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학자는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해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 거기는 해야 한다. 했잖아요. 지난주에 한 것도 안 하고 오늘 할 것도 안 하고 그러면 뭐 하고 다닌 거야? 나 그것도 궁금해 죽겠네. 여러분 수험생으로서 가족들이 다 지금 배려해주고 있을 건데 공부하시라고. 시간도 이렇게. 그렇죠. 아무튼 지난주에 했던 것은 그거였어. 건축가가 받았다면 2년에 들어가라. 공장은 3년. 그렇지 않으면 건축가를 취소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거기는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왕에 나왔으니까 건축법상 취소 면담 들어가면 돼. 공사. 그때 공사 계획서 신고하고 착공신고 넣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건축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건축주가 공사를 중단했어. 바로 그리고 공사 완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허가권을 판단되면 그때도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건축가 받아갈 때 대지 소유권 확보해서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왔는데 공사 착공 들어가기 전에 이게 경매에 넘어가 버렸어. 또 세금 안 내서 국채에서 압류해서 공매에다 넣어가지고 소유권 상실해버렸어. 소유권 상실한 날부터 몇 년에 그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몇 개월에 그 착수가 곤란하다고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그때도 취소해야 된가? 6개월. 이런 것들을 지난주 우리가 중요하다고 공부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는 규모가 크니까 바로 5년을 주는 거예요. 5년. 몇 년 준다고? 5년. 꼭 하시고. 5년에 공사에 착수해라. 안 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근데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했어. 여기 사업을 딱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막 문화재가 발굴되라고. 보니까 조사해보니까 문화재가 이게 매장됐다. 이거 파야 되잖아. 파고 싹 조치 취하고 저 박물관 옮겨 그래야 될까? 이런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였으면 몇 년에 보면서 착수에 몇 년 받을 수 있어? 1년. 몇 년? 1년. 근데 시험에서 작년에 3년 이렇게 나왔어. 그래? 착수기간은 몇 년 동안 연장할 수 있냐? 1년. 이 기간 연장받았다 하더라도 그 기간 내에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아까 이렇게 600세대 이상 단지 가지고 바로 공고별로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이 전체에 대한 승인을 받아왔어. 그때는 109는 바로 이 승인고시 떨어지고 나서 몇 년에 들어가라? 5년. 그리고 정당한 사에서 몇 년 착수 연장 받을 수 있냐? 1년. 그러면 209, 109 그렇다 치고 이때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승인 취소할 수도 없다? 있다. 근데 209는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돼? 2년. 209니까 2년이죠. 209니까 몇 년이다고? 2년. 2년에 들어가지 않았어. 안 왔다면 이 친구 안 들어갔다면 그때 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109 이미 완성된 거 다 불법 거치면 되니까 없다. 그러면 209 아까 2년에 들어가고 했는데 안 들어갔다. 왜 안 들어갔냐? 정당한 좀 사유였으면 좀 착수한 점 연장 좀 했어요. 이거 연장해줘 안 해줘? 이거 연장해줘 않는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간 내에 공사 들어갔어. 공사 들어가서 진행해서 끝났어요. 자, 이때 이 사업장 모양새 여기는 단독태, 여기는 공동태, 여기는 대지 조성사업장이다. 오케이?
그래 단독택은 아까 몇 호 이상 건설할 때 승인 받아갔어요? 30호. 단독택은 한 동, 두 동, 세 동 이걸 바로 호란 말 써. 호. 뭐라고? 호. 그래 한 동동. 그래 한 번에 이렇게 아까 30개 이상 건설했다고 받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리적으로 30개 이상 지겠다라고 건축하도록 승인 받았는데 한 동 건설했어. 한 동. 또 한 동. 왜 물리적으로 어때? 이거 사용할 수 있어 없어? 독립시켜서 할 수 있죠. 그래 여기가 한 동이 공사가 다 끝나면 전체로 아까 승인 받아간 거 공사가 다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용하는데 지장 없으면 이거 사용 검사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동별로 공사 끝나면 바로 사용 검사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임시 사용용 합시다 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주택 건설 사업에는 주택은 동별로 공사 완료되면 사용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무엇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자, 이 공동태 여기 아파트 101동 101동 쫙 세웠다. 뭐 역시 동별로 공사 끝나면 동별로 바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세대별로 공사 끝났다 그러면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대지 한 번에 이거 10만을 조성하겠다고 승인받았지만 1구역, 2구역 나눠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구역별로 공사가 끝나면 임시 사용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받아서 건물 주택 지으면 된다. 자 이때 공사 이렇게 싹 완료했다. 주택 건설 사업 대지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이때 이 완료가 되고 나서 사용할 때 뭘 신청하느냐? 사용 검사를 신청한다. 이때 사용검사 신청해서 나갈 때 신청은 누가 할까요? 신청자. 이 사업을 다 끝냈던 사업주체가 신청한다. 이렇게 하죠. 누가 신청한다고요? 사업주체. 누구한테 신청할까? 사용검사권자한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용검사권자는 아까 꾹꾹이는 누가 검사권이 아니라 그자한테 가서 신청해야 될까? 꾹꾹이. 국자. 꾹꾹이 아까 꾹꾹. 뭔 말인지 알겠나요? 국가하고 한국토지는 꾹꾹이라 하자 이거예요. 공부할 때. 그러면 꾹꾹이니까 국가한테 가죠. 암기해도 알겠죠? 꾹꾹이는 누구한테 간다고? 국자. 국국이가 아니면 밑에 있는 친구들은 누구한테 사용 검사를 신청하냐? 관할학과 시면 시장, 군이면 군수, 구면 구청장 이들한테 봐요. 근데 여기 아까 여기 제주도 세종시 있잖아요. 이네들은 그네들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자, 특별자도사. 그런데 여기 봐봐요. 주택법에서는요. 야 특별자치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장 하려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약조로 이렇게 하자라고 표현하고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 알겠죠? 주택법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무슨 법에서만? 주택법에서만 이해를 잘 해주셔야 돼. 그래서 이네들한테 사용검사 받는다. 이때 그만 보세요. 신청 들어갔어. 이네들한테. 그러면 이네들 며칠면 검사 실시해서 오케이 노를 해주게. 그렇습니다. 이수 중에 15일. 자, 근데 건축법상 건축가가 받았어. 공사 끝났어. 사용할 때 거기는 뭘 신청해서 뭘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돼 있어? 사용 승인. 거기는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그때 사용 승인 신청을 건축주가 바로 허가권자한테 신청하면 허가권자는 며칠 내에 뭐 해서 어찌고 저찌고 해줘? 7일 이내에 검사해. 며칠 내에 7일 내에 검사해서 합격한 것만 사용하도록 승인서 준다. 이렇게. 거기는 7일, 여기는 며칠? 15일. 이렇게 흐름을 비교해서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여기서 이제 시험 공부로서 알아요. 사업 주체가 꼭 하는 경우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 중도에 사업자 부도 나버렸어. 부도. 그래서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 끝냈다면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 끝나고 사용검사 신청을 받아간다. 시공보증자가 부도 났다든가 아예 없었다면 입주 예정자들이 바로 대표 결성해서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공사 끝내고 입주 예정자들이 사용검사 신청서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업 주체가 다 사업 끝냈는데요. 그거로 이 공사했던 시공자가 있건만 시공자 보니까 전혀 사용검사를 신청하지 않아. 그때는 이 자가 바로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청자 4가지 있어. 사업 주체, 시공자,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자, 대표. 이렇게. 자, 이때 사용 검사를 받았다 보세요. 이 주택법상 사용 검사를 받아냈다면
바로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걸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국토법상 준공사도 받은 걸로 간주한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죠. 1번 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자, 1번 보죠. 그래, 1번 보면 한국토지동사에다 포인트 잡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안에 들어가서 동그라미 두 번은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안에서 그 말다 포인트 잡아요. 포인트 잡았나요? 그때 마지막 줄 거예요.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한다. 누구로부터 가서 승인받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그렇죠. 한국토지동사 할 때 국동함 치고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거기다 국동함. 그러면 국장한테 갔지요. 둘 다. 그래, 힌트가 보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어렵다고 그래. 왜? 핑계지. 얼마나 공부를 하면 여기 어렵다고 생각하겠어. 포인트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해돼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셔서 2번은 주택건설에 관한 설명인데 1번 지문하고 3번, 4번만 보고 넘어가겠어요. 1번. 한옥은 몇 호 이상 할 때 승인받도록 됐는가? 50호 꼭 알아두셔. 그 다음에 3번, 4번 끌고 두셔. 주택법 받고 건축법에 따라 주택법이 특별법, 건축법 일반법.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서 받으면 건축가 받은 문다. 주택법상 사용공사 받으면 건축상 사용생 받은 문다. 이렇게 어르신들 모셔서 3번. 자, 이 주택의 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설명 중 기억 내에 들어갈 숫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첫 번째 지역 주택잡을 결성하고자 한다. 아까 했죠. 지역 주택잡을 결성하고자 설립인가 신청을 해서 받으려면은 인가 신청서에다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지만 대지 사용 권한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내야 되죠. 얼마? 80%. 그래서 80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지막에 일정 비율 이상을 거기다 주고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거기다 포인트 잡아요. 마지막에. 그래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택 규모의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택이 아니라 국민택 규모의 주택. 국민택 규모 주택이라는 것은 속트는 우리 서민형 주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몇 번까지 사업시에게 너 지금 사업주체 주택법에 근거해서 나한테 승인받아. 국장이 그래. 국장이 너 지금 사발라고 하는데 너 여기 천세도 지려고 하지? 천세도 지려고 한다면 그것에 750대까지는 국민택 규모로 좀 건설해.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법조건이 있어요. 그걸 75%라고. 뭐라고 한다고요? 75%. 그런 법조건이 있다. 그리고 이 조합주택을 만들려고 한다. 주택잡이. 그리고 그 사원 아파트 같은 것을 고용자 만들려고 한다. 고용자하고 주택잡이가 너네들 정말 서민형 주택 만들어야 한다. 100%까지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몇 %까지요? 100%까지. 자, 그래서 가로 안에 꼭 받으시고 참고로 두 번째 있는 내용은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바 있어요. 75를 알고 있는 거를.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바로 5번을 보겠습니다. 5번.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인데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빠른 속도 체크하겠어. 자, 틀린 거. 1번. 주거전용 단독택인 건축법상 한옥은 몇 호 이상일 때 주택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가야 된가? 50호 이상. 50호 이상. 기출문제가 그거 작년 나왔던 거예요. 한옥 몇 호 이상일 때 주택법상 승인받아야 되냐? 50호. 50호 미만이면 무슨 법에 따라 건축에서 이용하고 팔아면 될까? 건축법상 건축으로서 바로 건축가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건축에서 팔아면 돼요. 이상이면 이제 주택법 넘어야 돼. 알겠죠? 사업계획 승인이란 말은 주택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 맞고요. 2번. 이거 잘 나오죠.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전체 세대에서 몇 세대 이상이면 공급별로 분할 주택건설 공부할 수 있다? 600세대. 이거 여러 번 나왔네요. 600세대. 3번. 사업주는 공사 착수가 연장되지 않는 한 그 승인 받은 앞부터 몇 년에 공사 들어가라고 했어? 5년. 안 들어가면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며칠이면 승인을 결정해서 알려주라. 60일. 5번. 정당한 사회성 아까 착수한 점 연장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연장할 때 몇 년에 보면서 연장해 줄 수 있다고 했을까? 1년. 그래서 3년 틀렸죠. 작년에 나왔던데 너무 쉽게 나왔죠. 수업시는 엄청 많이 강조하거든. 착수한 연장 1년. 자, 그 다음에 6번.
이것도 반복되고 있어요. 주택단지 공구별 분할 건설 공급이다. 틀린 것. 1번. 공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택단지에 있어 승인권자가 작업하다 인정되는 시설을 설치하여 하거나 공간을 주면서 몇 미터 이상 폭으로 109이 나오느냐? 6m 이상. 그리고 109, 209 각각 공구는 세대수 몇 세대가 되느냐? 300세대 이상. 그렇죠? 아까 했죠. 그 다음에 2번 읽어보시고 3번. 아까 했어.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주택호수는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가능하냐? 600. 몇 배? 600. 전체 그다 줄 거 봐.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고? 600세대 이상. 그래서 300세대 틀렸죠? 헷갈리면 안 돼요. 이해돼요? 자, 그리고 자 4번. 109, 209 나눠서 할 때 109는 109대로, 209는 209대로 착공신고도 별도로, 사용검사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아까 했습니다. 맞습니다. 읽어보시고 7번 들어갑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과 관해서 사업계획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정보나 설명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려면 사업주체들 사업을 하기 위한 특히 여기요. 주택 건설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땅을 준비해야 되겠죠. 즉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야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 주택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 내려면 승인 신청 내려면 이거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내야 합니다. 근데 모든 경우에 주택 건설에 따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한 후에 승인 신청에서 승인받을 수 있을까요? 외에도 있기 때문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승인 신청하면 승인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예도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지난주에 건축법상 그런 게 있었죠.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건축주로서 건축가를 신청하려면 주택 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냐고도 바로 건축가 시에서 건축가를 받아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5개가 있었다. 이게 떠오른가요? 떠오르고 있죠. 지금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했잖아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렇죠? 자, 그러듯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자, 여기 어떤 경우에 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냐?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뭘 확보하면 된다고? 사용권을. 우리 땅 주인한테 뭐 사용권을 확보하면 돼요. 소유권 아직 넘겨받지 못했어. 그래도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한 자가 이자들이에요. 국지공. 국지공이 사업을 한다. 그때 국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용 사업할 때는 이 국지공이 여기서 국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 적사업한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 이자들이 이 사업할 때는 공익사업이에요.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 및 보상법률 제4조에 공익사업이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자들이 이 사업할 때는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강제적으로 법에 근거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됐거든. 그래서 수용하면 되니까 굳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승인 받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어떨 때도 대지 소유권 확보하지 않고도 또 사업계획서를 받아갈 수 있냐?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장소가요 이걸로 지정되어 있어요. 국토교법상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가 된 장소예요. 이 지구단위 계획을 왜 결정해놨느냐? 바로 이 계획을 만들어서 개발을. 무슨 계획?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만들어서 바로 개발하고 정비할 때 지정되어지는 것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죠. 그 정도 알고 계시죠? 이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고시에서 딱 묶어놨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때로는 바로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몇 년 동안? 5년. 오, 좋아요. 내 원칙 3년 외에 1회 2년 연장해서 바로 개발행 허가 못 받게 제한 조치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소가 된 것이 지구단위 계획인데요.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놓고 여기 봐봐. 지정해놓고 도시공유로 결정해서 고시해놓고 몇 년에 이 지구단위 이 장소의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라고 보는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결정고시야 이 구역이 유지되냐? 이 구역 결정고시가 있고 나서 몇 년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실효돼서 구역 없어져 버린대. 몇 년이네? 오, 좋아요. 3년이네. 3년에 지구 단위를 만들어서 결정고시 있죠. 우리가 이 구역에 대하여 그 구역의 정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구 단위 만들 때는 필수 포함령이 있었어 없었어요? 필수 포함령 있었죠. 몇 개 이상 넣어야 하고 있어요? 둘 이상. 생각나죠? 몇 개 이상? 둘 이상. 둘 이상 아주 중요하다고 여러 번 했잖아요. 이 안에 들어설 기반시설의 배치기 여기 도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공원이면 공원, 강장, 강장인가요? 이런 것들 기반시설 배치기 꼭 집어넣으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뭘 꼭 포함해? 건축물, 이 안에 들어설 저 블록 아파트 든다, 여기도 아파트 이렇게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최저한도 해간다. 이거 필수 포함내라 했죠. 이런 내용을 담아서 그 외에도 필요한 것 있으면 다 집어넣어서 결정고시 하면 돼요. 이런 걸 담아서 결정고시 하는 것이 지구단위예요. 결정고시 되면 이 계획은 이 안에서는 구속력이 있어, 구속력 없어요. 구속력 있죠. 법과 똑같은 거예요. 법과. 이 계획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이 계획이 시킨 대로 해야 되지. 이 땅을 이용할 때 이 계획에 반하게 이 안에 들어가서 지 마음대로 지 땅이라고 해서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건축물 건축, 건축물 용도 변경, 공략을 설정하면 위법이에요, 카마이토예요, 적법이에요. 위법이 있죠. 위법자는 카마이토에 잡아가요. 잡아가. 몇 년 이하 징역 몇 천만 원 범죄합니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아주 무서운 계획이 지구단위게 지구단위. 이 안에서는 이게 법이에요. 알겠죠? 결정고시 되면. 그래 이때 봐봐.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고 이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할 때는 바로 행정층, 국장, 시도사, 시장, 군수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지만 주민이 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어 없어요? 이거 있죠. 이해 관계자가 제안서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파트 건설회사 같은 친구들이 이해 관계자인데 이해 관계자라든가 주민들이 이방권자에게 이것 좀 해달라고 제안서 냈어. 그래 내 가지고 이걸 하게 될 때 아파트 치려고 하는 회사들이 이것 좀 해주라고 해서 여기까지 해줬어요. 여기까지 딱 결정해 주셨다면 바로 지네들이 원했던 사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파트 건설사 같은 거. 이걸 결정하셨다면 이렇게 가서 사업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사업 착수하자면 이 지구단위계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했습니까? 그랬어요. 맞아요. 5년. 이렇게. 그래 5년 이내 들어가면 이 계획은 실효되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들어갔는데 이 계획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하게 돼 있어요. 주택 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인데 이때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야 되겠어. 승인권자한테. 근데 이 안에 있는 땅 주인한테 소유권을 다 넘겨받지 못했네. 아직? 그렇다면 소유권 아직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면 이거라도 얻으면 돼. 사용권은 뭐만 얻으면 된다고? 사용권. 땅 주인한테 바로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얼마 이상 사용승낙서 받으면 승인 신청할 때 승인해 주냐? 얼마? 80%. 아까 이런 거 비슷해. 아까 지역주택자 만들 때도 직장주택자 만들 때도 소유권까지 확보할 필요 없어. 일단 인가시청 하려면 대지 사용권은 80%만 확보해서 내. 그러면 조합 사지받도록 인가 내릴 테니까 그거 유사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거 다 했는데 아무튼 중에 자, 얼마만 얻으면 된다고? 80% 이상. 이렇게 80% 이상. 그때 여러분이 여기 땅 주인이다. 여기 땅 여러분 거다. 이거 땅 여러분 것이다. 여기 땅 여러분 거다. 이런 거면 여러분이 이 사업주한테 사용 승낙서 낼 때 그냥 상세 승낙서 좀 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그리고 승낙서 써줄까 아니면 돈 준다고 할 때 써줄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죠. 땅 주인인데 그냥 승낙서 써주세요. 그리고 승낙서 써줘. 말도 안 되죠. 신경이 지금 예민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땅 주인하면 이것을 얼마 받아버릴까 지금.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봐버리자. 이번 기회에 한번 봐가지고 완전히 부자로 돌변해버리자. 한번 봐버리자. 이렇게.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사업처가 그래요. 땅값 충분히 내가 드릴 테니까 일단 매매계약서 씁시다. 근데 그래 지금 시가 보니까요. 이거 땅 시가 이렇게 내가 다 알아봤더니 중개사무소 알아보고 다 알아봤더니 국토교통부 그 시가가 다 알아봤더니 이게 3억이네요. 3억인데 제가 7억 드릴게요. 7억. 얼마요? 7억.
3억이었는데 7억 괜찮네. 그러면 매매계약 씁시다. 그래. 매매계약. 뭐 쓰자고요? 매매계약. 7억 줄 테니까 일단 7억 다 못 주고 계약금 7천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음에 승인 떨어지면 그때 잔금 꼭 드리겠습니다. 약속 딱 해가지고 계약 쓰세요. 그때 만약 잔금 못 주면 어때요? 이 7천만 원 그냥 챙기고 땅 세권 안 넘겨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그러면 이 사업 주체가 그래. 대신 사용 승낙서 하나 써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아가요. 이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계속 이렇게 받아가. 근데 여기에 있는 갑동이가 그래. 이거 시가가 지금 3억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는 50억 달러. 이번 기회 한번 봐버리자. 그래서 이거 제시했더니 사업주체가 그거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러면 나는 사용 승낙서 안 써주겠다고. 안 써도 돼요.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 땅 보니까 전체 면적 대비 1%밖에 안 돼. 몇 %밖에 안 돼? 1%. 그러면 일단 유보, 재산 포기. 여기는 존중할 필요 없어. 그리고 또 여기도 보니까 갑에 또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시가 2억짜리인데 이 친구 20억 요구래. 20억. 이번 기회 한번 보자고. 그래서 좀 이거 우리가 한 7억짜리 살 테니까 좀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포기. 그래서 일단 얼마만 승낙서 받아오면 되냐? 80. 이해돼요? 80에 승낙서 받아가지고 승인 신청하면 승인 내주겠다. 승인권자가. 승인 받았다. 그러면 사업주에 너 아까 반대파 있죠? 사용 승낙서 안 써주신 친구 있잖아요. 그들 만나가지고 매도 청구해버려라 이렇게 하셨어요. 뭐 하라고요? 매도 청구. 내쫓아버려라. 그때 내쫓을 때 그자들이 원한 땅값만큼 주어라. 시가대로 하고 처리해라. 시가대로.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이때 무조건 다 매도 청구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이때 사용 승낙서 받았던 비율이 여기 보세요. 받았던 비율이 95% 이상이나 되었다. 그래 아까 딱 두 명만 이자 땅 전체 면적 대비 1%, 이 땅도 1%, 2%밖에 안 되네. 남은 거 다 받아냈어. 그러면 98% 됐죠. 그때는 95% 이상만 사용 승낙서 받았다면 승인 받고 나서 그 승인 받았던 사업주 너 아까 사용권을 확보 못한 두 명 있잖아요. 이 친구 것은 무조건 매도 청구해버려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소에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됐죠? 두 명 다 모두 다. 그런데 이걸 못 채웠어. 여기도 또 안 되네요. 이 친구 또 갑에 뭐 부인 거예요. 저 동생 거예요. 동생. 이 친구 거 뭐 시가 보니까 2억인데 20억 요구해요. 근데 이 토지 면적 보니까 전체 면적 대비 2%요. 또 여기 또 갑에 그 다른 어떤 친척 건데 이것도 면적 보니까 5%예요. 보니까 합해서 이네들 다 지금 협조를 안 했죠. 합해 보니까 면적이 총 몇 퍼센트냐 전체 면적 대비 한 10% 해버렸네. 몇 퍼센트요? 10%. 그러나 겨우 사용 권한을 확보하기를 90% 얻었어요. 얼마 얻었다고? 90%. 그래서 딱 승인 신청해서 승인 받았는데 이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들 거 다 매도 청구 못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를 기준해서 소급해가지고 10년 이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던 자들은 알바기에 들어갔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건 매도 청구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세 봤더니 얘네들 거 10년 안 됐어. 그럼 얘네들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돼요? 알겠죠? 자, 몇 년 이전에 갖고 있으면 매도 청구 못한다고? 10년. 그래서 이 작업을 하게 되는 사업주는 보유 기간을 먼저 조사하겠죠. 무엇을 조사한다고? 보유 기간. 그래서 10년 이전에 먼저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소자에게 가서 원만하게 일처리를 하려고 원만하게 또 가격도 제시하겠죠. 그래서 충분한 가격을 제시해서 일단 그네들 걸 바로 사들이게 한 작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10년 못된 자들 것은 아차면 매도 청구해버리기 위해서 바로 끝까지 거절하면 매도 청구로 갈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사업체는 이때 법원에다 매도 청구 소송을 하게 되는데 매도 청구 소송할 때는 미리 그 아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던 그 친구하고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상을 미리 해야 되냐? 3개월 이상 협의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매도 청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이때 매도 청구할 때는 시가대로 매도 청구한다 하면 그자가 원한 가격대로 해준다. 시가대로.
공시가다 아니고 시가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매도 청구 대상은 그 토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 안에 건축물 있다면 건축물까지 다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을까? 건축물까지 싹 포함해서 매도 청구 대상을 삼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결성할 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조합이 성립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아까? 자, 그걸 전제해서 보겠습니다. 7번.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받은 사업주택에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 옳은 것. 1번.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다면 아까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면 이 건축물이 있으면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죠? 이것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2번. 사업주는 매도 청구를 하고자 할 때 매도 청구일 전 몇 개월 이상 대지 수주하고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3개월 이상. 그래서 60일부터 틀렸죠? 3개월 이상 그래야 되고 3번. 사업주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재에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95% 이상은 해야 되죠. 그래서 95를 써야 맞고. 4번. 겨우 80%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승인 받았다. 그 친구는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하지 못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고 시일 10년 이전에 바로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습니다. 5번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356페이지 8번. 자, 사업주체의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인데 틀린 거. 자, 1번 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 서민주택이죠. 이 주택법상 이 사업주체들이요. 이 사업주체가요. 이 사업주체가 지금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지방자산자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라든가 공유지 이게 그런 땅인데 이 사업주체가 이 땅 바로 매수해가지고 여기다 국민주택을 건설한 게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주택 건설하라고 그래요. 뭘 건설하라고요? 국민주택 규모주택.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조합주택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조합주택. 그리고 이 주택 건설한 대의를 조성하려고 그래요. 이때는 서민용 주택으로 간주해서 이걸 바로 이런 건트로 주택을 촉진해 나가고자 야 국가 지자체 너네들 이 땅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목적 가지고 땅을 매수를 원한다 아니면 임차받기를 원하면 이네들한테 우선적으로 매각과 임대를 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 건설 촉진시키려고. 이때 이런 목적 가지고 이 사업체가 사들였다가 아니면 임차받았다가 하면 늦어도 몇 년에 이런 목적 사업에 들어가야 되냐? 2년. 만약 안 들어갔다 하면 다시 뺏긴다. 국가 지자가 다시 뺏어간다. 팔았다는 것은 환매할 수 있고 별중선 임대를 취소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내용이 8번에 1번과 2번에 나오죠. 1번 나옵니다. 1번에. 1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이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서 사업을 끝냈던 시행자 바로 채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채비를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친구가 나타나면 그 자리에 우선 매각이 가능하냐 군택 용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총 면적 대비 2분의 1까지 그 자리에 우선 매각이 가능합니다. 이때 2번과 3번은 한 묶음인데요. 한 묶음인데 그때 채비를 그자들한테 양도할 때 양도 가격은 중요해요. 원칙은 바로 감정 가격입니다. 그런데 임대차 용도로 쓰겠다면 더 싸게 조성가를 기준해서 매각이 가능합니다. 바뀌었습니다. 조성원가하고 감정가격을 바꿔쳐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바로 4번 이 아까 했습니다. 지방공사인 사업체가 할 때 지방공사인 사업체 할 때 지방공사에다 줄 것이고 국지공이죠. 아까 이게 국가 지자체 얘네들이 국지공 그래 국가하고 지자체 공사공사 이 국지공이만 사업 주체로서 군택에다 체크 군택을 건설하게 필요하다면 수용형 사용을 인정합니다. 5번 국가인 사업 주체 그리고 밑에다 한국토지통사 국가하고 지자체만 5번을 정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가도록 도와주고 있는데요. 국가 한국토지통사인 사업체는요.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지방에 가서 토지 매수 업무 수행한다. 손실보상 업무를 한다. 그러면 관할 지자체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거. 누가 사업할 때만 이 규정을 정해서 위탁을 해서 심부름을 시켜야 되냐? 국가하고 한국 토지동사할 때. 9번 사용검사.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중에 사용검사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없다가 틀렸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읽어보시고 특히 거기서 4번 지문 꼭 받으시고 15일 5번 특히 중요하죠. 공동택이 바로 동별로 공사 완료되고 임시 사용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택이 그 내용에 사업계획 내용에 접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그 말 중에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가 중에 두 번 나왔으니까 주의를 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보시면 사용검사 매도청구 나와 있죠. 자, 이 사용검사 매도청구라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사업체가 이렇게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분양해가지고 이미 입주자들 들어와서 주택 소유자로서 와서 살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주택 소유자들이 이미 분양받아가지고 이 단지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1000세대를 가정합시다. 그래 주택을 소유자가 살고 있는데 도로도 있고 도로. 이걸 소유자한테 분양해서 팔고 나갔던 사업 주체에 이 친구가 과거에 이 대지성할 때에 이게 원래 A 거였는데요. A가 진정한 거래자이건만 어떤 사람이 장난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소유권 넘겨주고 이 사람이 넘겨받아서 사배했네요. 그래, 자 원래 이거 A 거였는데 실수자 A가 어디에 애국종 갔다 왔더니 누가 이걸 이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사배했어. 그래서 A가 와서 소송을 했어. 이거 소유권 넘어간 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득게 말소 소송해 주세요. 말소를 해 주세요. 그래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 그래서 실고유 소유자인 A가 권리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이 등기에 토지등기상 증명서에 기재된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어 없어요? 법적으로 공신력이.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 추정력만 있다. 추정력. 알겠죠? 공신력이 없어. 그래서 언제든지 진정 권리자가 나타나서 내 것이다 그러면 바로 번복이 돼서 다시 넘어갑니다. 소유권은. 자, 그래서 이자가 바로 이 땅 자기 거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소유권 회복했어요. 이자를 실소유자라고 하죠. 실소유자. 이미 사용검사 아까 끝나고요. 사용검사. 사용검사 끝나고 와서 살고 있는데 그랬어요. 실소유자. 실소유자 나타나가지고 여기다 표시해놨어. 시멘트 5포 사다가 바로 한 5cm 높게 다 콘크리트 쳐버렸어.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덜커덩 하게 만들어버렸어. 신경 좀 건들라고. 그래야 자기 땅이 있음을 인지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오 이거 이상하네? 뭐지? 그러면 어때? 스트레스 엄청 받겠죠? 하루 이틀 다녀요. 차 따그닥 한대. 속 터져버리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렇게 소송에 의해서 실수자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이제 속으로 이거 고가로 한번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 기회에 한번 봐버리자. 친구도. 주민들이 돈 걷어서 나한테 살려고 오겠지. 이렇게. 근데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자가 실소유자로서 회복했던 토지 면적이 전체 면적의 얼마 미만밖에 안 되면 여기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팔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바로 시가대로 팔고 나가세요. 5% 미만일 때. 이 숫자가 중요해요. 네? 몇 퍼센트 미만일 때? 5% 미만일 때. 이때 5% 미만의 실소유자에게는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매도 청구 의사표시를 진행하려면 이자가 실소유자로서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몇 년에 그 의사표시가 송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냐? 2년. 2년에 취해가지고 지금 대항합니다. 그때 이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1000명이 나서 다야 할 일 못하고 여기 소송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뽑아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인정해준다. 이때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이 주택 소유자가 1000명이다 그러면 4분의 3의 동의사 필요해요. 그러면 4분의 3이면 750명인가요? 750명의 동의서를 가지고 첨부해서 되면 법원에서 대표성을 인정해서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당사로 인정해 줍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승소했습니다. 이렇게 팔고 나가도록 승소 판결 받았어. 그러면 어때요? 이자는 팔고 나가야 돼. 이때 팔고 나갈 때 시가대로 팔아야 한다, 원하는 대로 팔아야 한다. 시가,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자에게 바로 소송을 할 때에 바로 아까 대표자가 소송에서 승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의 효력은 소송의 참가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전체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효력이 있다. 전체의 소유력이 그대로 똑같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소유자들이 승소했으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땅값 줬을 것이다. 또 변호사 선임해서 같이 소송 전개해서 비용이 들어갔을 거다. 그 비용은 이 사업 주식에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비용은 전부를 사업 주식 네가 내놔라라고 구상할 수 있다. 여기까지를 깨뜨리고 계셔야 좋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0번 사용검사 매도 청구인데 틀린 것 몇 번이 틀렸을까요? 1번은 시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체크하고, 2번 바로 4.3 동의 받아 선정해서 소송 제기해서 승소하면 그 승소 판결의 효력은 전체 소유자한테 효력이 있다 맞고, 4번 2년에 송달되도록 해야 한다 의사표시, 그리고 5번 바로 사업체계 구상할 수 있다 다 맞죠. 3번이 틀렸죠. 몇 퍼센트? 5%. 이게 가장 중요한 수치예요. 꼭 아세요. 11번 아까 했어. 국공지역 우선매각 임대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거. 이 군주택 규모의 주택을 몇 퍼센트 이상 건설하는 주택에 공유지를 우선매각 임대할 수 있다. 50%. 마지막에 그네들 우선적으로 매수 임차받았다면 몇 년에 그 사업에 들어가라? 2년.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에 할 수 있다 받으시고. 12번 주택법상 바로 토지 등의 수용사항이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봐봐요. 아까 이 주택법상 누가 무엇을 하게 될 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국지지. 이거 약자로 국지공이라고 했죠. 국지공. 뭐라고요? 국지공. 이런 공공사업체. 이네들 봐봐요. 민간업자는 수용권을 절대 인정하냐? 누구에게 사업할 때는 절대 인정하지 않느냐? 등록사업자. 누구에게만 수용권 인정하느냐? 이자들에게만. 꼭 아셔. 주택법에서 그래. 주택법에서. 그래. 주택법상 거기다 써놔요. 우리 요약집 어디 있냐면은 우리 요약집 저 뒤에다 비교해놨는데 아마 한번 봤을 거예요. 저 뒤에 몇 페이지냐면은 343페이지. 343페이지. 거기다 써놓고 문제 옆에다가 343페이지. 페이지 딱 써놓고 복습할 때 그걸 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 한번 요약집 봐보세요. 요약집. 주택법상 토지 등의 수용상에서 가로 1번 이때 주택법상 토지 등의 수용 가능 사업은 뭐냐? 국지공 4명이 사업 주체로서 이네들을 공공사업 사업시다. 이자들이 무슨 사업할 때만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느냐? 국민이 꼭 들어야 돼. 국민. 군택 건설 사업, 군택 건설 위한 대지용 사업. 이자들이 그 사업할 때만 수용이 가능합니다. 민간업체는 등록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수용할 때는 공첩을 준용합니다. 밑에 2번. 근데 공채법상 사업인정과 재결신한 특례가 있죠. 동그라미 1번. 공첩을 준용하는 경우 공첩에 따른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사업성을 본다. 재결신 기간은 사업시행 기간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해돼요? 자, 그래 누가 무엇을 할 때만 주택법에서는 수용을 인정하느냐? 국가, 지자체, 그리고 주공, 지공 이런 공공사업체가 국민택 건설 사업할 때만 수용사용을 인정하고, 그때 이 자리 국민택 건설 사업하면 그 자체가 공치법 제4지역 규정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이 자들이 이 사업에 따른 그 수용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는 공치법으로 가서 공익사업으로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 사업 인정 받았어. 그러면 수용권 인정된다는 인정돼요. 그러면 사업 인정 떨어지면 주택법상 또 이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사업에 들어갔으냐 아니다. 이 사업 인정 자체를 주택법상 사업계획성으로 간주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면 되고 수용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재결시정 기간은 사업시행 기간 내에 해주라. 그 기간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그 기간 내에 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12번 보고 쉬었다 했습니다.
주택법상 토지 등을 수용 사용인데 틀린 것 1번 주택법에 의해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 사업체는 국가, 지자체, 주공, 지공, 등록사업체다. 맞아 틀려요? 누구 때문에 틀렸나요? 등록사업자는 수용할 수 없어요. 무슨 법에서는 안 된다고요? 주택법. 법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2번. 자, 이때 토지 등을 수용 사용권은 국, 지, 공, 가. 무슨 사업을 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국이 꼭 들어야 돼요. 국민택건설 그에 따른 대지상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맞고. 4번 중에 4번. 이 수용 사용 시 공취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취법상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본다. 중요하고. 재결 신청은 마지막에 사업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포인트. 4번이 특히 중요하니까 4번 하고 1, 2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잠시 쉬었다가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